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진술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의 다른 해병대 간부로부터 처음 확보한 건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병대 한 간부는 공수처 조사에서 작년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8월 1일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박 대령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7월 31일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경로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이뤄진 대화라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박 대령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김 사령관에게 이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경로설 추가 진술 확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로설은 이번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로부터 넘겨받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국가안보실장에게 7월 31일 오전 서면 보고한 사실, 그리고 그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린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인 유선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수처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를 전한 것으로 지목된 8월 1일 회의에는 김 사령관의 다른 참모 여러 명이 참석한 만큼 추가 진술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해병대를 위해서 부하와의 대면을 거부한다는 김계환 사령관. 대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앞서 보신 대로 추가 증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 자정 무렵까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사를 나올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재조사 어떤 부분 김 사령관 거부로 박정훈 대령과 대질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1시간가량 먼저 나온 박 대령 측은 대질 조사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휘권을 걱정한다는 것은 뭐 좀 어폐가 있지 않냐. 박 대령은 대질 조사를 원하는데 김 사령관이 거부한 데다 공수처가 박 대령에 이어 또 다른 해병대 간부의 VIP 경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향후 수사는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제로 VIP 경로가 있었는지,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파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그날 최상병 관련 수사 보고가 없었다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김 사령관도 VIP 경로를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격 업무에 들어간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통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외부 압력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확보된 가운데 국회가 다음 주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편을 들라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채 이탈표 단속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회가 다음 주인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재의심이 요청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해온 야권은 일제히 표적을 국민의힘으로 바꿨습니다. 재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지 국민을 선택할지 정하라며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한때 같은 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압박했습니다.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의원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이 모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도부가 전원을 일일이 접촉해 단속하면서 이미 소신 투표를 예고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세 의원의 진위도 파악하겠다고 진화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여론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라며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여당과 최대한 표를 확보해야 하는 야당. 21대 마지막까지 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야의 공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야권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표결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인 당원이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3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원인 해병대 예비역이 당이 용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다고 일침하면서 의원들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참석해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또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님, 최혜병의 고향은 전북 남원입니다. 지역구 주민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선서했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 등 3명입니다. 민주당은 2명이 더 돌아섰다. 영남권이 흔들린다며 여론을 조성했고 국민의힘은 결과는 그대로라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당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 이번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변수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1을 넘지 못해 폐기된다 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합니다. 국민의힘 22대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은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어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에서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참모를 앞세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실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실의 첫 사과였지만 브리핑에서 정작 강조한 건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안을 처리했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을 밝힌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쌍특검법 등에서는 모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서상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에는 거부권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었고 회의 주제는 총리 몫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고 총선 참패 뒤에는 자신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엔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연소입니다.